이 3강은 1, 2강과 좀 다르게 상당히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과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과거에 일본이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든 우리는 큰 관심이 없는데 3강은 우리하고 직결될 수 있는 강인데 2강에서는 핵심이 임진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강이 우리하고 중심이 됐고 3강은 그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맞는 그 내용이 여기에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일본이라는 게 그 강점기 직전의 내용보다는 제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1차 갔다가 실패하고 또 2차 갔다가 실패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러면 왜 여기에서 여몽연합군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일본을 정벌하러 갔는데 일본이 우리가 가미까제 신풍, 신의 바람 때문에 못했는 거냐? 아니면은 신의 바람이 아니고 또 뭔가 다른 게 있느냐? 라고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가지면은 신풍이다. 신의 바람 때문에 자기들은 일본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몽군이 그 당시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몽연합군이 실패한 것 가지고 이게 2차 세계대전까지 넘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여몽연합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이쪽에 여몽연합군이 이렇게 오는데, 사진 밑에 보면은 일본의 하카다마 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하여 놓고도 해가 졌다는 핑계로 전함을 철수했다. 이게 뭐냐면은 1차 진격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아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밀고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부둣가에 세워놨는 전함에 들어가 잤던 겁니다. 이 자는데 이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이하게 싸움을 전개했다. 일본과 하는 것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이기지 못한 거지. 물론 태풍도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태풍만 가지고 일본은 과대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이 얘기하기 전에 재미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미국이라고 써놨습니다. 왼쪽에 미자하고 오른쪽에 미자하고는 다릅니다. 왼쪽의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고 오른쪽의 미자는 살 미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을 어느 자로 씁니까? 아름다울 미자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쌀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아주 아름답고 환상적인 꿈의 드림,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고 일본은
그저 미국은 부자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는 없는 그런 강대한 부자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게. 물론 이 미자는 중국도 아름다운 미자를 씁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미국에 대한 생각. 이 강의 전반에 걸쳐서는 일본과 조선과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지만은 그 속에는 한국 현대사, 오늘 3강의 한국 현대사에서는 미국이 중요한 개입을 합니다. 이 대목이 없이는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요 재밌는 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마네킹 에코라는 겁니다. 요 까딱까딱이와 식당에 가면 흔들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뭐 부자가 되도록 한다든지 왼쪽에 흔들고 오른쪽에 흔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소소한 삶의 문제를 고양이에 대해서 의존하다시피 합니다. 굉장히. 그다음 이게 이제 와카야마 역에 있는 이 고양이 역장이라는데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이 폐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에 자주 오는, 역에 자주 오는 고양이 한 마리를 그 역장 모자를 세워가지고 이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엄청난 대박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것은 우리도 애완동물을 사랑하지만은 일본은 각별합니다. 이 고양이에 대해. 그래서 이런 고양이의 역장이 이렇게 그 고양이는 3년 전인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탄을 만듭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하고는 사뭇 그 문화적 환경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양이 갖다 놓고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 이게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성리학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문화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 고양이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본 문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목연합군의 싸움입니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이 뭐 진로라 이래가지고 쭉 와서 하는데, 결국은 여목연합군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양쪽으로 얘기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쪽의 주장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미까지, 그러니까 신풍 때문에가 아니고 이거는 일본이 자기들이 우리 제국주의 침략할 때 우리는 일본이 이렇게 건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신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 주장하는 쪽하고,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여몽군이 부족했던 그 내용 가지고 했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후자, 그래도 그 여몽군이 상당히 이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가미까제가 이 뭡니까? 특공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풍 가미까제라는 게 바로 여목연합군 때 자기들이 이겼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신풍입니다. 이게 신의 바람이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지 않고 여목연합군은 1차 때 쳐들어가 가지고 박살 냈습니다. 일본을. 규슈 지방이 숙대밭이 됐는데 그게
안일하게가 돌아오다가 그 배에다가 자다가 이게 당했는 문제지 싸움에서 졌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본이 겁을 냈냐면은 이 싸움이 끝나고 나가지고 엄청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본이 천황은 볼 일 없이 있다가 이제 사무라이가 그 뛰어난 사무라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천황가나 귀족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그 사무라이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만든 게 이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라는 것이나 그 뒤에 나오는 무로마치 막부라는 것은 이게 수도를 교토로 정해가 있었습니다. 나라 시대에서 교토 시대로. 그 교토를 수도로 해가지고 막부가 거기에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살던 동네, 가마쿠라라는 동네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의 요새를 딱 만들어 갖고 전국을 지휘하는 겁니다. 이게 막부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갈 때도 역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는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고다이고 천황이라든지 남조의 아시카가 이 문제라 이게 나오는 게 가마쿠라 막부가 이게 잘 나가다가 사무라이 정권이 잘 나가다가 이게 몽골이 침입하고 막 이렇게 혼란하다 보니까 막부의 세력이 위축돼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위축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막부가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다이묘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다이묘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천황인 고다이고라는 천황이 딱 보기에 야 저거 사무라이들 저거 이번 기회에 하면 조직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졸개를 시켜가지고 아시카가를 시켜가지고 이걸 좀 평정해라 근데 아시카가가 가만히 보기에는 이 천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고다이고가 일본 열도에서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조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국을 여는 겁니다. 남조. 이게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됩니다. 북쪽은 또 사무라이 중에서 뛰어난 놈이 천황을 하나 모시나 놓고 우리나라 같이 냉전 50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북이 지금 냉전 50년 넘었습니까?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이 남북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남북조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하나로 또 만들어지는 게 무라마치 막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부라는 것이 어떤 나라라든지 교토라든지 이런 데서 수도를 정하고 지가 막부가 쇼군이 됐든 천황이 됐든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저거 동네, 지 동네에 가가지고 설치해 놔놓고 전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가마쿠라, 무로마치 이런 게. 그래서 이것이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라이들이 전국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변방에 있고 지방에 있는 이 다이묘들, 다이묘라고 하는 것은 지방 영주들을 다스리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거들대로 그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벌어진 게 일본의 100년 동안 싸움하는 전국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예? 서로 먼저 막 베고 뺏고 땅 뺏고 막 이런 전국시대 100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100년이 되고 났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2강 때 말씀드렸듯이 오다 노부나가가 싸움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그 중에는 포르투갈에서 와가지고 했는 대포, 철포, 이 조총, 우리가 이 조총을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싸움을 가지고 이 전국을 한 90%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밑에 그 배신자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했습니다. 이걸 뭐 맡아가지고 아무튼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역시 조총 가지고 다 끝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뭐냐면은 이 자꾸 왔다 갔다 예, 신경이 쓰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이.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가 되면은 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임진왜란이 끝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병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니까 거기에서 힘센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고의 핵심하고 일전을 붙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7쪽에 나오는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겁니다. 7쪽에 나오는. 이 세키가하라 전투를 하면은 이게 이제 동군, 서군으로 갈라집니다. 동쪽에 깃발을 올리고 서쪽에 깃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군에 있는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군에 있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지지하는 세력. 이렇게 한판 싸움을 벌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해버린 겁니다. 서군이 몰락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부터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가고 우리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대단히 빨리 진정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세키가하라 전투를 하면서 서군이 패배해버리고 동군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는데 이때 서군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식, 이 자식들하고 싸움하는데 오사카 성이라는 게 이 천의 요새입니다. 일본의 세 개 성 중에서 이 오사카 성이라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3년을 치고 들어가도 이걸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만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때는, 왜냐하면 일본 성을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성들은 그 천수각이라고 있고, 그 이제 본성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성 앞으로는 그 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걸 넘어가는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성을 어떻게 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에야스가 이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에도 시대를 여는 게 동경으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은 쇼군이 자기 동네나 이런 데에다가 막부를 여는 게 아니고 에도에다가 자기는 딱 점령을 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 다이묘들, 세력 큰 영주들을 어떻게 거느릴 거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거 뭐 다 통신이 다 되고 뭐 다 되지만은 옛날에는 통치가 안 되잖아요. 예? 지대로 영지가 있고 지 다른 놈도 있고 한데 지금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이럴 때 그 신킹 고딸이라는 제도를 씁니다. 신킹 고딸이는 뭐냐 하면은 에도에다가 인지를 잡아놓는 겁니다. 다이묘, 영주의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다이묘는 지역구를 관리하도록 하고 2년에 한 번씩 오도록 해가 점검받는 겁니다. 이게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려시대 때는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뭐, 우리 역사책에 잘 그런 묘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신킹 고따리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에도 시대를 이렇게 형성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으로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황금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으리으리합니까? 이게 차 한 잔 먹는 그 방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방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미리 예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고를 했는데 결국은 조선으로 쳐들어올 배가 없는 거예요. 전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배가 없으니까 그때에 일본에 있는 거상들, 상선, 거상들의 배들을 이게 뭐 징집이라 할까 하는 걸 하는데 쉽게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상인들이니까. 여기에 모읍니다. 여기에 모아가지고, 자, 내가 지금 조선을 나가면은 너희들한테 다恩전을 베풀겠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쟁을 해가 이기면은 영지를 주거나恩전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 조선 이 땅덩어리에 너희도 역할을 줄게. 여기에서 모으는 겁니다. 어? 이때 나타나는 인물이 셴리큐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쳐들어오는 배를 이 방에서 다 모읍니다. 우리는 조선에 쳐들어오는 배를 이 도요토미가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은, 전부, 그지? 징집해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응? 이 셴리큐라는 인물이 11쪽에 나옵니다. 이 셴리큐는 일본의 달을 체계적으로 와비차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일본의 와문화하고 상벽을 이루는 와비차비 문화입니다. 와비차비. 근데 이 와비하고 차비는 다릅니다만은, 와비 문화를 만든 게 셴리큐의 와비차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황금 차실에서 이 전쟁을 치려고 하고 이러니까 리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응? 한판 해야 되겠다. 리큐도 그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됐고, 도의 경지도 스님이시니까 도의 경지도 좀 있고, 한판 해야 되겠다. 근데 딱 걸리 들어온 게 12쪽입니다. 딱 걸리 들어온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리큐한테 리큐 당신 집에 담벼락에 나팔꽃이 정말 이쁘다고 하는데, 응? 가만히 보면 리큐가 말을 잘 안 듣거든, 도요토미 말을. 응? 그러니까 한번 서로 간에 뭐라 그러나, 이 일본 말로 하면 인냉이라 하고 와 서로 시비를 한번 걸어보는 거지. 응? 그래서 당신 집에 그 담벼락에 나팔꽃이 아주 이쁘고 막 한다는데, 내가 새벽에 나팔꽃은 아침에 졌다 저녁에 지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찍이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이래 된 겁니다. 좋다, 언제든 오십시오. 그러고 도요토미가 갔어. 가보니까 나팔꽃이 하나도 없어. 도요토미가 이게 뭐냐? 이거 완전히 열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센리큐가 내 다실로 들어가시죠 하는데, 다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키가 크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요렇게 꼬부리가 들어가야 돼. 이게 지는 아까 그 봤는 황금 다실에 있다가 요렇게 꼬부리가 들어가야 되게 또 열받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일단 들어갔다 이 말이야. 도요토미도 그래도 뭐 한 물건 하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나팔꽃이 요런 그릇에 하나 딱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왜 나팔꽃이 왜 없느냐? 하니까 리큐가 하는 말이, 우리의 와비, 우리의 다도 문화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응? 늘 정숙하고 남에게 그지 예의를 갖고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 나팔꽃 하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화려한 나팔꽃을 원하시냐? 도요토미 뚜껑 얼마나 열리겠습니까? 한 나라의 주군인데, 지가, 센리큐는 그래도 명색이 도요토미의 다 선생입니다. 차 선생인데, 선생이고 뭐고 열 팍 받아뿐. 그래서 밑에 쫄병들 시켜가지고, 센리큐를 손 한 봐라. 리큐는 도인이기 때문에 딱 압니다. 손보러 올 끼다 하고는 제자들 몇 사람을 모아가 리큐의 그 사실 앞마당에 있으면서, 온다는 게 이미 통보가 딱 오니까 거기에서 할복을 해버립니다. 응? 리큐는. 도요토미가 이게 띵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아무리 무장이라도 그러한 불교적인 수양, 이런 것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 도요토미가 알게 하기 위해서 리큐의 나이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가도 관계없다. 이런 것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게 이제 와비다비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이게 소담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북유럽에 이게 휘그라 합니까? 그게 이 소소하지만은 행복한 거, 이런 걸 추구한다는
희귀 문화가 바로 이 일본한테 배운 게 아닌가. 우리도 역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 한국사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우리도 그 선비 정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 13쪽에 이제 다도의 와비사비 이 문화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이런 게 이제 다도인데, 근데 좀 아쉬운 게, 한국에 차를 한다는 분들이 보면은, 이 대충 이게 뭐, 일본 차를 흉내내는, 일본 다도를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도 한국 다가, 우리 조선 말에 이 차로 유명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 초이선사 같은, 이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런 데 대한 정신을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것들 좀 더 탐구해야 될 텐데, 너무 일본 차의 형식주의적인 걸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와비, 이 차의 이야기도 하고 이제 또 역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쪽에 근대화의 진짜 후견인은 미국이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일본이 미국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일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일본이 스스로 컸느냐? 스스로 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후견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뒷장들 쭉 이제 보시지만은 이 가부키야 사무라이라든지 일본 한일 어린이의 미래 장면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 19쪽에 가면은 요거는 이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임진왜란 때, 대표적으로 두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두 장군. 가등청정, 그 다음에 고니시 유기나가 하는, 이 두 장군이 있습니다. 이 두 장군이 이게 하나는 십자가 들고 오고 하나는 나무 묘법 연화경 깃발을 들고 옵니다. 가등청정은 불교 독실한 신자고 고니시키 유키나카는 기독교 골수라 가지고 임진왜란 전쟁 치러 오는데 깃발이 다 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웃자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등청정은 이게 이제 울산이라는 도시, 경남 울산에 가면은 울산 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임난 때 이제 마지막이 되면 쫓깁니다. 가등청정도 막 이제 이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조선회사가 남쪽에 진지를 구축해가 끝까지 버텨야 되느냐, 이러한 지경에서 가등청정이 세운 성입니다, 이게. 이 성을 왜 보여드리냐면,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가토 기요마사가 구마모토 성이라는 게 이게 3대 성입니다. 이 가등청정이라는 게 일제 임진왜란 말엽에 얼마나 이게 전쟁에 패할 무렵에 쫓겼으면은 아까 구마모토 성에서
3개월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네? 우리는 임난을 이순신 장군만 기억하고 등등 뭐 몇 분의 우리 명장들이나 의병들을 기억하는데, 일마하던 가등청정 같은 이 친구는 쫓기다가 가가지고 그 안에서 명군하고 이 조선군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면서 밥은 고사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가지고 일본으로 와가지고 이제 구마모토 성을 만드는데, 이 성에는 이게 가또 기요마사 가등청정은 밖으로 나가면은 도시락을 차고 나갑니다. 하도 굶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된다. 에? 내가 도시락 들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성의 바닥에는 언제든지 싸움을 하면 묵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바닥에다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 트라우마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겼는 걸 갖다가 단순히 이순신 장군만 보지 말고 그 많은 걸 조금만 더 외연을 살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 이 오사카 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천수각인데, 천수각 말고 앞에 물이 있는데 모든 성들이 다 물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쉽게 올 수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일본에서는 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조명한 그 책이 대망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1950년도에 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고 50년도부터 17년간 이 책을 썼습니다.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으로 이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제 사당입니다.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더 많이 쳐준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과 직결되고 오늘의 일본이라는 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더 쳐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조선통신사인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난이 끝나고 그 한 5년 뒤에 에도 막부가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은 이 조선과 이제 통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조선에서 이 통상으로 가는 분들이 한 500명이 갑니다. 이게 거기에는 별별 사람이 다 갑니다. 관리도 가고 그림 그리는 도공도 가고 글 잘 쓰는 이 사람도 가고 다 갑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교역이 아니고 통상이 아니고 정치적인 통상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 문화예술적인 통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당시에 너무나 조선의 그 동경하는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이 뭐냐 하면은 이 도공이, 화공이 오고 글 쓰는 사람이 오면 그 글을 받고 그림을 하나 받으려고 난리를 떠는 대목이 이게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선 통신사들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러 차례 가서 일본에 대단한 파급을 일으켰고, 일본에서는 여기에 드는 돈이 너무 비용이 커가지고 마지막에는 문을 닫습니다. 조선통신사의 문
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이 가는 분들도 상당히 엘리트들만 가기 때문에 그들은 문답을 그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껍벅 잠을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일제 강점을 당했으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는 측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도와 사스마 번인데, 이게 제가 이 사진,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히데요시가 죽고 아들이 집권할 때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하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도하는 세력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게 아까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했고, 거기에서 붙었는데 도요토미가 이겼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가장 큰 세력이, 히데요시한테 붙었던 세력이 100만 평의 영지는 땅을 100만 평, 이런 영지가 3분의 1로 줄고 너희들은 변방으로 쫓기가라 이래갖고 이 조수, 사스마, 도사번이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붙었던 세력들입니다. 이게 200년 이상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컸던 거죠. 이게 와신상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치부심, 와신상담 이렇게 있었던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뭐냐면은 에도 시대 중반, 후반 들어가면은 이게 해외와 무역을 많이 해가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 세력이. 그러니까 쫓겨가기는 했는데 돈을 많이 벌인 거야. 비축해가 있는데 에도 막부가 이 칼을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치부심하고 있는 게 언제나 때가 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때가 온 게 이제 미국의 흑선이 도와준 겁니다. 왔던 겁니다. 그 다음, 이 가부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자, 흑선이 왔는데, 테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와가 통상을 일본하고, 자, 우리 통상을 하자. 그럼 뭐 때문에 통상을 하려고 하느냐? 미국도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 대해서. 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건 게임이 안 돼. 일본 섬에서 포탄을 쏘아보니까 펠이 있는 흑선 반의 반도 못 가는 게야. 저선을 쏘아보니까 이 본토까지 날아와 버리는데, 이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할 수 없이 개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사람만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 이 가복기하고 뒤로 넘기고. 자,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자료 19쪽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수상이 누구죠? 지금 일본의 수상? 응?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존경을 넘어서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알려면은 요시다 쇼인, 그 다음에 나오는 사카모토 료마, 이거는 좀 책을 보든지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좀 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본 백날 해봐야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에도 말기에 메이지 유신의 이론을 정립한 사상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립해서 자기 스승하고 하는데 이게 흑선이 왔다, 이게 페리 제독이와 동상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은 모를 때니까 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 스승하고 배를 몰래 타고 이제 갈랐고 했는데 잡혔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외국에 나간 거는 허락 없이는 안 되니까 잡혀가지고 깜빵에 가서 깜빵에 가가지고 썼는 게 있어. 그 책이 이게 뭡니까? 유수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깜빵에서. 이 유수록의 안에 보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정한론, 이 동아시아를 점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게 재미없죠. 문화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 얘기를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에 대한 내용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뒷장 넘기면 이 요시다 쇼인이 이제 하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신이 800만 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했던 거고, 이 요시다 쇼인 이 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메이지 유신의 태동지 비석입니다. 여기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메이지 유신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요시다 쇼인 가면 생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 이 정도는 알아야 일본하고 붙더라도, 야, 너 새끼 요시다 쇼인, 어? 그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시다 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우리가 일본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이 야마구치 현인데, 그, 일본의 깡패들 중에 제일 센 사람이 어디냐면 야마구치파입니다. 에? 이 칼과 할복하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야마구치파들이 있거든요. 이게 독종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스마번, 뭐 조슈번 이런 데서 출범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아슈카 쇼인의 그 제자들입니다. 예? 이또 히로부미도 그렇고, 거기에 이또 그 아슈카 쇼인이 이제 석방되고 나와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집, 그 자기 마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작은 학당을 만듭니다. 작은 학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당에서 배운 게 또 히로부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게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메이지 유신의 태동을 만들고 그 중심 인물이 아시카 쇼인의 인물이죠.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나는 인물입니다. 료마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샤카모토 료마. 아슈카 쇼인 샤카모토 료마를 모르면 일본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뒤에 보이고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이제 이 료마가 간다는 소설로서 유명한 건데, 이 샤카모토 료마가
별 볼 일 없는 하급무사의 자식입니다. 그 조슈변에서 뭐 이래 빌빌대면서 자기도 칼제비 한번 대보겠다고 해가지고, 응? 에도 시대 그 동경에 그 칼제비 한번 대보려고 갔다가, 응? 가만히 보이기에 이거 천황에 대해서 뭐 복권한다는 소리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열받아 갖고 그 소리 하는 양반 집에 침입해 갖고 죽이려고 갔어. 응? 갔더니만은 실패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양반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 개화를 해야 된다. 응? 라고 하면서 그 양반하고 같이 또 미국을 간다고 하면서 그 양반은 못 가고 미국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데 이제 미국 가는 이제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이래서 또 돌아다니다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스마번, 조슈번 이게 서로가 앙숙간이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가 천황한테 권한을 이렇게 맡기고 그동안에 사무라이가 했으니까 권한을 맡기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일본에서 모든 언론에 여론조사를 하면 매년 1위가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1위가.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면서 그걸 성사시켰어요. 조수하고 사스마하고 해서 그 세력이 뭉쳐가지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한번 에도 막부하고 한판 붙어보자 라고 하면서 겁을 준 거죠. 막부. 너 지금 볼 일 없지 않냐. 미국에 흑선이 와가지고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래가지고 가서 되지 않냐. 강력한 천황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게 대정봉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헌법에 일본의 신헌법을 반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부의 군한 700년을 이제 천황한테 맡기고 우리는 손 틉니다. 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 했겠습니까? 조선은 뭐 했겠습니까? 김씨 세도 정치하고 안동 김씨 세도 정치하고 당파 싸움하고 정신 못 차려갖고 이게 흑선이 오고 16년 만의 일입니다. 이게 16년 만에. 네? 그리고 사카모토 료마가 이 대정봉안까지 만드는 데가 만들고 1년 뒤에 죽습니다. 암살돼가지고 죽는데 료마가 이게 불과 4년밖에 활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료마를 최고로 치느냐 이게 도전 정신이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도전 정신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료마야말로 일본의 도전 정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 료마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료마 사진 보면 이 료마의 얘기는 이게 이제 오른쪽이 부인입니다. 그의 아내 오료라는데 이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교토에 가가지고 칼 좀 배우려고 갔다가 갑자기 어느 집에 불이 났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료마가 순식간에 이 자기가 차던 칼이 2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칼이, 사무라이들은 칼이 2개가 있는데 칼을 갖다가 이 여인에게 던지고 아이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해내고 나니까 칼이 없이 료마는 갔고
수소문해갖고 이 여인이 그 료마의 칼을 2개를 가지고 그 료마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내가 되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료마는 죽고 이랬습니다. 이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결국은 침략의, 우리로 봐서는 침략의 유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양반이 이 타라론, 아시아를 탈피하고 그 유럽을 갖다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침략을 굳힙니다. 그 침략을 굳힐 때까지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렸어. 그치? 그래서 그 침략을 굳히는데 이제 미국이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겁니다. 일본 외무상하고 미국의 외무상하고 일본에 모여가지고 이틀 동안 미국은 필리핀 묻고 한국은 조선은 그 일본이 묻고 됐나 이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스라 테프트. 우리는 미국을 우방이고 굉장히 하지만은 저는 미국을 반대하거나 떨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현상을 보고 우리가 지금 또 그런 현상 속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인물들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마지막 조선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침략할 때 나타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뭐 어느 대통령이 루즈벨트라는 인물인데 루즈벨트가 2사람입니다. 루즈벨트가 2사람인데 하나는 할아버지 루즈벨트고 하나는 손자 루즈벨트인데 이 루즈벨트는 우리가 일제 강점 당하기 직전의 루즈벨트입니다. 딸을 보냅니다. 앨리스 루즈벨트라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조선에 오는데 고종 황제께서 저쪽 이 사진을 만화를 보시면은 고종 황제께서 미국은 우리를 갖다가 잘 해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나쁘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환대를 하는 이게 만화입니다. 환대를 했는데 가서 이게 꼴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 조선은 안중에 없던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부탁하고 뭘 한들 큰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김옥균이라는 인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나타나고 이 김옥균이가 일본 피신해가지고 이 10수년을 살지만은 결국은 암살되었지만은 그 가족들은 전부 능지처참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조선입니다, 이게. 그 능지처참까지 시킬 거 없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조선이 이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그런 말씀이고, 이게 이제 을미사변,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새기가 있는 명성하고의 을미사변,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현실이 앞서서 일본은 불과 다 해봐야 3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집어먹는 것까지 가는데 우리는 뭘 했냐는 것을 되돌아보는 게 제가 일본사에 대한
이 일본 문화사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